정말로 어렵게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허리 통증이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모르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인, 치료, 그리고 운동법, 주의사항을 제가 한 방에 싹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석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픈데 제가 하는 일 때문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일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을 많이 앓는 분들은 어떤 직업군일까? 압도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직업, 계속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업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디스크 장이 많이 생기죠.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한 3배 정도 허리에 더 심한 스트레스 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IT 기업. 한번 작업이 들어오면은 하루에 한 20시간 일을 몰아서 한대요. 요즘은 뭐 중고등학생 당연하죠. 방송 작가님, PD분들 대부분 허리가 아프실 거고요. 오래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는 분들.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심한 강도의 노동과 거의 비슷하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직업군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이 허리 디스크의 발병 연령이 너무 젊어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인데 중학생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신경외과 학회 때 발표를 했어요. 케이스 리포트. 그러니까는 야, 이런 애도 디스크 터지는구나.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흔해요. 심지어는 제가 경험한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인데 디스크 터진 거죠. 갈수록 발병 연령도 빨라지고 불행히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의 연령도 계속 젊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연골, 디스크는 한번 제거를 하게 되면 평생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80년간 얼마 안 남은 연골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너무 불행한 거죠. 또 재밌는 걸 하나 제가 좀 보게 돼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이분이 허리가 그렇게 아프셨대요. 이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은 임금님이 사신을 접대하실 때 허리를 이렇게 좀 굽혀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근데 세종대왕이 그걸 피했대요. 사신 접기를 하는 것을. 왜냐면 허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허리를 굽힐 자신이 없는 거였죠. 그만큼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기록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신 게 있어요. 디스크가 가출해가지고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디스크는 탈출하지 않아요. 디스크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충직합니다. 가능한 버텨요. 버티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체형을 고치지 않는 바람에 디스크는 서서히 밀려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탈출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가 있었어요. 연구가 1994년에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 100명에게 MRI를 찍어본 결과 100명 중에 70명이 허리 디스크가 나왔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허리가 안 아픈 것 같지만 분명히 MRI 찍으면 디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안 아프다 하더라도 특별히 자세와 운동,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없다. 삐끗해가지고 생길 수 없다.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게 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허리 디스크하고요, 협착증의 차이가 뭔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척추 뼈가 있고요. 뼈와 뼈 사이에 요 파란색 보이세요? 척추의 연골인데, 척추의 연골을 다른 말로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뭉개고 비틀고 눌러버리는 바람에 연골이요, 서서히 밖으로 가출합니다. 튀어나와서 요 신경 보이죠? 요 신경을 가출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버립니다.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눌러서 아픈 질환을 바로 허리 디스크 탈출증. 요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신 게 있어요. 디스크가 가출해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하루아침에 디스크는 탈출하지 않아요. 디스크는 연령이 중요하다? 아니다. 왜? 허리를 잘못 쓰는 연령이 빠를수록 빨리 발병하는 거죠. 이게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협착증. 협착이 무엇이냐? 디스크가 튀어나갔어요. 그 공간은 허전합니다. 비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빨리 부르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뼈가 내려앉죠. 이렇게. 뼈가 내려앉으면서 부딪히면서 뼈의 변성이 옵니다. 동시에 뼈가 보시면 움직여요.
디스크가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뼈가 안 움직이죠. 근데 탈출해버리면 비기 때문에 뼈는 움직입니다. 이때부터는 척추의 불안정성, 뼈가 변성된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척추를 보호해주는 인대가 손상이 되죠. 왜? 뼈가 움직이니까. 심지어 뼈가 붓기도 해요. 이게 협착입니다. 협착증은 디스크보다 발병 연령이 어때요? 더 늦겠죠. 왜냐면은 척추 디스크가 먼저 온 다음에 한참 뒤에야 협착이 오기 때문에 발병 연령은 당연히 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늦긴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 하면은 노인성 질환,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척추 디스크 발병 연령이 과거에는 20대, 30대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0대 초반도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착증도 30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노인성 질환은 아닌 거죠. 세 번째, 또 많이 부러지는 건 측만증인데요. 측만증은 종류가 두 가지다. 구조성 측만증, 비구조성 측만증이에요. 차이가 뭐냐? 첫 번째, 구조성 측만증은 말 그대로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뼈 모양이 옆으로 휜 거예요. 척추를 만드는 여러 가지 유전자, 그것이 나중에 커갈수록 측만증이 더 악화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애당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측만증은 아이들 잘못이다? 아니에요. 측만증은 아직까지도 의사들이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어딘가에 그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막 불러놓고 내가 너를 그렇게 평소에 오락하지 말라고 했지 막 혼내요. 근데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어. 측만증이 생각보다 미래에 심각한 통증과 심각한 척추 질환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 각도 미만이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아이들한테 적절한 운동을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앉기, 바르게 걷기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비록 아이들의 허리가 휘었을지언정 그 아이들이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유명하다는 교정원 아니면 재활의학과 가서 계속 치료받는 거예요. 의미 없다. 척추 각도가 35도 넘지 않으면은 대개는 운동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성 측만증이에요. 두 번째, 비구조성 측만증. 뼈 모양이 원래 그렇지 않은 측만증. 뭔가 엉뚱한 원인이 관여되는 바람에 허리가 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무릎 질환이죠.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거나 아니면 발목 질환, 그거를 못 고치는 바람에 시간이 흘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걸음 걸을 때 내가 좀 휘는 거지. 요거는 고칠 수가 있다. 그죠? 고쳐야 한답니다. 왜? 놔두게 되면은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로 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비구조성 측만증의 원인이 뭐다? 허리가 아니라 다른 데 있잖아요, 원인.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치시면은 허리는 일자로 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병이냐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전병은 뭐냐면은 내가 100%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피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척추 질환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닮아요. 가족력이라고 해요. 가족력. 상당히 강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직계 가족이 걸릴수록 내가 걸릴 확률은 올라갑니다. 다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피할 수 있는 병.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척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면 자제분들은 허리가 아프면 반드시 병원 가셔가지고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척추는 평생 재생이 안 되는 연골이 있으니까 함부로 수술하면 안 되고 감별 진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가 젊다. 젊으면 저는 수술은 일단은 2순위다.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필요한 근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활동하면은 근육이 금방 생긴단 말이죠. 젊으신 분일수록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은 수술보다는 비수술 치료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통증이 아픈데 참을만해. 그런데 마비가 있어요.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발목이 안 올라간다거나 대변장애, 그냥 항문이 열려가지고 대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신경 마비가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는다 하더라도 늦으면 안 돌아옵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MRI 후견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일치해야 돼요. 50대 50이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의사는 하세요. 어떤 의사는 하지 마세요. 나뉘는 게 많으면은 일단은 수술은 안 하는 게 맞다. 여러분이 아플 때 MRI 찍고 진단 받으시면은 딴 병원 가서 한번 보여주고 딴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2중, 3중, 4중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통증이어야 돼요. 걷기도 힘들고 대sob을 못 봐요. 앉을 수도 없어요. 이 일상생활 때문에 내 삶이 더 이상 계속해서 갈 수 없을 때 그 통증이에요.
그게 일상생활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수술이 아니다. 좀 더 이건 버텨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인지를 해야 돼요. 다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후가 엄청 안 좋아요. 수술하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아픈 고통의 기간이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활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조심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억지로 수술하신 분들은 그 재활의 기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프니까 본인이 후회하시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남을 원망해.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수술에 대한 자각성, 필요성을 인지하는 분만 수술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준에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면 나중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거 정리한 것만 여러분이 잘 모아서 기억하신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 수술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술 얘기하다 보니까 척추 질환의 치료와 수술의 역사가 얼마 됐을까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과연 척추 치료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직립보행하는 유일한 포유류예요. 척추가 가장 많이 다치고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실제로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척추 디스크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당연히 척추 치료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예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척추 질환 치료한 것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치료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개념이 천재인 거예요. 천재. 이분은 의학의 아버지 맞아요. 사다리를 사람을 거꾸로 해가지고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허리를 당기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견인치료죠. 견인치료. 허리를 당겨가지고 허리 디스크를 치료한 건데 야, 이 개념을 기원전에 생각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과거에도 확실히 척추 질환은 지금만큼 굉장히 큰 문제였다. 지금 척추 치료는요 불만큼입니다. 그러면은 불을 끌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 있을 때 보세요.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는 허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보세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차이가 없어야 돼요. 보행과 좌식이 잘 될 때 상당 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법 제가 3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짐볼이에요. 다리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자세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이 자세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여러분 넘어져요. 이거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똑바로 앉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버드독이에요. 여러분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추 양옆에 붙어있는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어 근육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세를 딱 잡았을 때 좌우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은 어깨 넓이로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엎드리세요. 엎드렸을 때 이 팔이 바닥과 수직이 돼야 됩니다. 수직. 이 상태에서 자 팔을 올릴게요. 이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핵심은 뭐냐면요. 이 상태에서 유지하되 허리의 각도는 반드시 여기가 오목해야 돼요. 오목.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목한 거예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좌우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 강화가 되죠. 이 운동을 계속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에 5세트씩 4, 5개월 정도 하시면은 허리가 엄청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랭크인데요. 플랭크는 우리 척추외과 의사가 가장 강조하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올렸을 때 보시면은 척추가 제 엉덩이하고 척추가 마치 막대기처럼 일자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죠. 이렇게 3가지 운동 하신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척추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걷기, 수영, 자전거 다 좋아요. 잘 지키신다면은 그 운동은 좋은 운동이지만 반대로 잘못 수영하고 잘못 걸었고 그건 잘못된 운동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공부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둥은 척추죠. 기둥이 무너지면은 집이 무너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척추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집니다. 바른 생활 습관 교정, 적절한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수술 없이 많이 완치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사항 잘 지키시고요. 척추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자세 바로바로 가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척추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